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진짜 달력이 넘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인데요. 병원에 있을 때는 퇴사 후에 제가 상상이 안 가서 2023년이 나를 오가는 그런 생각이 다 들었는데 벌써 2023년 10월입니다. 그리고요, 저 퇴사한 지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치셨죠?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사였거나 간호사가 될 예정이거나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이 제일 궁금하실 분들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일 것 같아요. 병원에 입사한 모든 간호사들의 꿈은 퇴사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하는 사람 물론 가끔가다 있긴 있겠죠. 저도 그랬고요.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저는 정말 퇴사할 계획 자체가 아예 뇌 속에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환자분들이랑 지내는 거 재미있고 과에서도 정신건강간호사로 인정받으면서 자리 잘 잡고 있었고 일이 숙련되니까 능숙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쌤들 좋았고 급여도 뭐 엄청 부자는 못해도 크게 돈 걱정 없이 당장 놀고 먹고 할 정도는 벌고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연로하기에는 딱 좋았죠. 근데 갑자기 노후 준비 각성해서 사학연금 찾아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병원 밖에도 나의 뷰티풀 라이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진짜 뛰쳐나왔죠. 제가 퇴사한다고 얘기 꺼냈을 때 같이 일하던 쌤들 반응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다들 리얼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동공이 막 흔들리시고 닭살도 드시고 막 당황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뭔가 퇴사를 생각하시면서도 막상 퇴사 못하시고 그냥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연하게 퇴사하자! 이제 인생 2막이다! 하고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 저도요. 퇴사 후가 불안하고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3살에 간호대학 졸업해서 3월 2일 계약식 날에 입사해서 학교 다니듯이 지금까지 쭉 14년을 한 병원에서 다니면서 한 번도 월급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생활비는 어떡하지? 나 바로 그지 되는 거 아니야? 막 거렁뱅이 짤 생각나고 어디 다리 밑에서 쓸쓸하게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병원이 낙원은 아니었지만 이미 익숙해진 곳을 떠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막상 퇴사하고 당분간은 정말 걱정을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에도 엄청 바쁘긴 했는데 나오고 나서 또 겁내 바빴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유튜브 시작했죠. 워낙에 이걸 제일 순위로 시작하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니었는데 마침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유쾌한 생각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이런 거 파는 업체예요. 이런저런 교육 듣고 하면서 우연히 인연이 되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유쾌한 생각에서 장비 일체를 지원해주시는 도와줘 유쾌한 생각에 선정이 되어서 진짜 퇴사 바로 다음 날이었나? 이틀 동안 내내 그거 촬영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방이 원래 완전 창고 같은 방이었는데 그거 짐 다 빼내고 또 새 장비 들어오니까 창고로 쓰던 방이 막 벽지 얼룩덜룩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셀프로 페인트칠 다 하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치워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삶에 내 둥지를 세팅해야 하는데 막상 버리려니까 못 버리겠고 해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병원 다니고 있었으면 너 매니케진 거 아니냐, 조증 온 것 같다, YMLS 체크해봐야겠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퇴사하고 나서는 한동안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산에도 다니고 산책도 많이 하고 주짓수도 배우고요. 네일아트, 간호사들이 또 못하는 게 네일아트잖아요. 하지 말라면 괜히 더 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요. 퇴사하고 손톱을 열심히 길러서 네일아트를 했는데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손톱에서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신기해가지고 몇 달을 유지했었는데 타자 칠 때도 불편하고 주짓수 할 때 손톱 기르면 부상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여행 앞두고 불편함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네일아트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한 몇 달 했다고 손톱이 고세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막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퇴사하고 한 몇 달 정도는 진짜 퍼지어지게 잠을 자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진짜 졸릴 때 눈 감고 깼을 때 비비적거리다 일어나고 싶었어요. 아주 그냥 불규칙하게 내 몸의 바이오 리듬을 느껴보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막 새벽 2시에도 자보고 4시에도 자보고 밤 9시에도 자보고 졸리면 낮잠도 실컷 자고 했는데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몸이 가뿐해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2분인 근무도 아닌데 일어나니까 오후 1시 이러면 금방 해가 지니까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고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아침 7시 무조건 기상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강제로 수면 리듬을 좀 맞췄습니다. 이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편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녁형 인간이라 아침 7시는 저한테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해서 한 8시 정도 일어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열심히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한가하지는 않았어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틈날 때 동네 친구한테 밥 먹을래? 산책할까? 불러내보기도 하고 전시나 뮤지컬 같은 것도 편하게 예약해서 볼 수 있었고요. 예전엔 어렵게 뮤지컬 티켓팅 했는데 번표 잘리면 피눈물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책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상 글쓰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배웠나 생각해보면 고3 때 논술지도 받은 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시민교육, 글쓰기 모임, 낭독회 이런 것도 좀 다녔었고요. 퇴사하면 글을 엄청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글보다 유튜브 스크립트만 주구장창 쓰긴 했네요. 글은 안 쓰고 돈을 엄청 썼죠. 촬영 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두, 옷,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좀 지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한창 지르는 시기가 좀 일찍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 많고 안 맞는 것들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유니폼 입고 살 것도 아니고 퇴사 전에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사이즈도 바뀌었고 하니까 새로 좀 구비를 했죠. 되게 매닉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죠. 살짝 하이퍼 매닉했을 거라고는 분명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병원 사람으로 지낼 때는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와 신나다 이런 삶 처음이야 너무 좋다 하는 걸 퇴사하고 한 달 정도 자유를 만끽하고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엔 괜히 지금은 환자 몇이나 차있나 나 뭐 사고 치고 온 거 없나 막 사람들은 잘 지내나 뭐 그런 시시콜콜한 궁금증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는 거의 병원 생각을 안 해요.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병원 생각 제일 많이 할 때가 유튜브 스크립트 쓸 때인 것 같아요. 돈을 뭐 사는 데만 쓴 건 아니고요. 교육을 듣거나 여행 다니면서도 많이 썼죠. 퇴사하고 해외여행을 총 4번 다녀왔는데 일본 3번, 유럽 한 달을 막 몰아서 다녀왔거든요. 10월에 퇴사하고 촬영하고 집 정리하는데 한 2주 간 것 같고 11월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 2개를 돌리면서 많게는 일주일에 영상을 한 7, 8개씩 업로드를 했거든요. 기획부터 스크립트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다못해 헤어 메이크업까지 혼자 다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죠. 처음 하는 거라 실수도 많이 했고 작업 속도도 느렸고요. 그러다가 유럽 여행 앞두고 이 한 달 동안 업로드 어떡하지? 그냥 미리 다 해놓고 가야지 뭐! 하고 벼락치기 마감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좀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기 전에는 여행 준비하고 영상 마감하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고요. 짬짬이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관련한 책 많이 읽고 간호사 저자분들의 책이나 심리학, 에세이, 미술, 앤틱, 인테리어 이런 책들을 주로 봤다면 이제는 마케팅, 세무, 금융, 브랜드 이런 책들을 보죠. 물론 궤도키드 책은 여전히 제 책장에 있습니다만 볼 시간은 없어요. 지금은 현생을 사느라고 약간 휴덕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안 궁금할 수도 있는 사업은 열심히 성장을 시키는 중이고 진짜 바쁘다는 말이 스스로가 지겨울 정도로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맨날 아침에 할 일 리스팅 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해요. 하도 할 일이 많으니까 돈 쓰러 다닐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뜻밖의 엄청 검소해졌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7월 달에 제 메인 카드 결제액이 3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한 300만 원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30만 원 보고 너무 놀라서 더 경악스러운 건 그중에 한 10몇만 원은 관리비. 제가 그때 사업자 지방에 가 있어서 관리비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죽어도 100만 원으로 못 살 줄 알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보다 검소해졌어요. 뜻밖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초기 투자 기간이 있잖아요. 덩어리를 만들고 자리 잡기까지 예산을 때려 부어야 하는 그 시기가 지금 딱 와서 진짜 사업에 돈을 미친 듯이 붓고 있어요. 병원 다닐 때는 한 100만 원까지는 쉽게 썼던 것 같고 300만 원대부터는 크게 고민하고 1년에 몇 번 안 쓰는 덩어리였다 하면 이제는 단위가 너무 다른 돈을 훅훅 들여야 하니까 확실히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해퍼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뜻밖의 검소해져가지고 그리고 큰 돈을 계속 들여가면서 통장 잔고가 깎여 나가다 보니까 막 쓸 여유도 없고요. 사업을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제 돈만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저도 사업자금 대출도 받고 지원금도 알아보고 해야겠죠. 그렇게 키워나가고 자리를 잡고 해야 할 텐데 아직은 너무너무 초보 사장이라 매우 낭탕하고 있어서 공개는 오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짜잔 하고 꼭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사업 쪽도 쉬운 길을 택했다면 이쯤에서 얼추 루틴이 잡히고 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길이 있었어요, 분명. 근데 저는 굳이 제로 베이스에 아주 낯설고 쉽지 않은 분야를 택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받던 월급 정도 받을 요량이었다면 안정적이고 자리 잘 잡아놓은 병원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었죠. 병원을 나온 제 앞에는 적당하게 바로 오를 만한 완만한 언덕길이 있었고 암벽 타듯 더디고 힘들게 갈지언정 오를 곳이 무궁무진한 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평지만 걷던 사람이라 암벽 타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로사항도 많죠. 하지만 제가 날 때부터 간호사였던 것도 아니고 한 10년 넘게 하니까 나름 전문가가 됐잖아요. 사업도 성격은 굉장히 다르겠지만 성실하게 배우고 꾸준히 실행하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자리를 좀 잡는 기준은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3년 정도 했을 때 출근하는 게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고 일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병원이랑도 간호사랑도 하다못해 건강이랑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기본적인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내가 신규 때 딱 이랬는데 싶고 한 1년 지나면 그래도 동서남북이 좀 구분되었었지.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으면 이게 내가 이거랑 좀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신규 간호사들이 100이면 100 다 생각하는 건데 하고 또 정신 차리고요. 어버버 하던 신규 간호사에서 시니어 정신과 간호사로 성장했던 그 경험이 저희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퇴사하고 몇 주 지난 작년 11월 그때 생각했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긴 한데 언제 하지? 시작하면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도 꾸준히 올려야 할 텐데 할 수 있을까? 세이브를 더 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영상을 배우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퇴사하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는데 좀 쉬다 하는 게 후회 없지 않으려나? 잠시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이란 없어요. 완벽한 때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죠. 하려고 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할 뻔했다. 모두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단지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만을 구분할 뿐이니까. 하면 잘할 것도 같기도 한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결국 하지 않으면 난 그걸 잘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한 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책을 쓰는 게 버킷리스트였다고 했잖아요. 그 도전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출판사 계약이 끝나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책입니다.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 하는 생각만 몇 년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래서 그 언젠가가 언젠데 하는 물음이 드는 순간 바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사업만으로도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이 시점에 책을 써? 일을 또 버린다고 하는 게 리튬을 좀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너무나 전형적인 매니아 같긴 한데요. 컨디션 조절에 힘쓰며 제가 한번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응원 부탁드립니다. 뭘 하든 필요한 건 딱 2가지 같아요. 시작할 용기와 꾸준히 하는 의지. 정말 후회는 없니? 하는 질문을 아직도 가끔 받아요. 후회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립기는 해요.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채널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잊었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도. 인생의 주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지나간 사람들은 한때의 조연이었고 엑스트라였어요. 마음을 준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이끌고 즐겁게 했던 사람도.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니까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면 거기에 집중해야겠죠. 계속 그리워만 하기엔 지금 너무 바쁘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다가 숨 돌릴 틈이 생기면 그때 마음껏 그리워해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에피소드를 잘 만들어가는 걸로 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